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소와 뜨거운 열정으로 면접관님들의 마음조차 녹이고 싶은 하남경영고등학교 금융회계과 박성현입니다. 관련 있는 사업 그리고 직무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창의력이라고 쓰셨어요. 네, 본인이 창의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보통 서빙이나 운반 같은 아르바이트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떤 새로운 것으로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과학 창의력 대회에서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 창의력이 우리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로 새로운 것을 변화를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우선 지원자가 직접 자신의 강점을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사업의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내용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현 씨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알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일하시는 토지 관련한 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주고 하시다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시티나 신도시 개발 아니면은 해외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 중학교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네. 그리고 해외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끼게 되어서 해외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네. 해외 사업 쪽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것 때문에 지원을 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해외 사업에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네. 이제 저희 어머니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머님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고 싶었던 가장 큰 계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었고요.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본인의 어떤 중국 생활과 연관되어서 짓는데 사실 그 부분이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꼭 조사하셔서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봉사활동에 보면 헌혈을 2번 하셨는데 네. 이걸 왜 하게 됐어요? 헌혈을 하게 된 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사은품이 영화 예매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혈을 한번 처음 하러 갔을 때 이제 헌혈 적십자 협회에서 훈장을 30회 하면 주고 50회 하면 주고 100회 하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훈장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였고 거기서 봉사하시던 할머니 중에서 가슴에 훈장을 많이 달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훈장을 보고 아 나도 저거를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2번째에도 헌혈을 하였고 이제 헌혈 날짜가 가능 날짜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훈장이 멋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사은품과 그러니까 봉사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봉사 마음도 이제 뭔가 저는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되게 추구하는 편이라서 제가 헌혈을 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제 혈증이 있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그 헌혈을 피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여서 저는 헌혈을 되게 좋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자에게 봉사활동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봉사활동은 좀 공익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성, 뭐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좀 아쉬운 답변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한 게 뭐 극장표라든가 나중에는 뭐 훈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쉬웠는데 그런 얘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이 하게 된 계기라든가 좀 그런 측면을 먼저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아까 뭐 자소서에도 그렇지만 뭐 창의력, 그다음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고 네. 해외에도 관심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걸 보면 네. 물론 뭐 공기업에도 적합하긴 하지만 네. 본인은 좀 사기업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기업은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성현 군은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에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쪽으로 지원해 보는 건 어떤지.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나라에서 제가 지금 LH 이사 강변도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멋있는 집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존경스러워서 저는 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재능 마켓을 하셨잖아요. 네. 네, 하시면서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했다 했는데 어떤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고객과 어떤 상황에서 마찰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초등학생 고객님께서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분께서 잘 모르시고 네. 한테 이제 게임 관련된 재능이었는데 네. 이제 점수를 올려드리다가 네. 본인 과실로 네. 이제 그것이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 드린다고 음. 분명히 저기 써놨거든요. 네. 그랬다가 근데 계속 환불을 해달라,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꾸 우기셔서 제가 그거는 저희가 포스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그런 마찰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관리에서 자잘못을 떠나서 사실 뭐 토지를 뭐 매입하고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또 보상하고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상상을 좀 한번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민분들과 마찰이 생기게 된다면은 일단에는 제가 인턴 입장에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울 것이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제가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라 회사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들어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입사를 해서도 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됐었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물론 사실적으로 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과실 여부를 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씨는 주민등록증이 있죠? 네. 이건 박성현 씨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알 수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런 정보를 떼려고 한다면 어떤 서류를 떼면 될까요? 부동산 계약서는 많이 봤는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내가 정보를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떤 서류를 떼야 될 거예요. 네.
예,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서류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요. 예, 아마 우리 박성현 씨가 살고 계신 집에도 등기부 등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되게 많이 접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성현 씨한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강조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네.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작은 거래가 아니라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토지 관련된 거는 이제 민감하시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면은 아예 손도 대시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사람은 일단 정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입장에서 부동산을 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그거에 맞는 어떤 태도라든지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셨던 얘기를 좀 본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점으로 좀 생각해 주기를 좀 바랬고요. 그런 면에서 얘기했을 때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했는데 그 답변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 동기가 있어요. 그 같은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동기가 자꾸 이제 상사가 없을 때는 지각을 하는데 걸리진 않아. 네. 그리고 뭐 좀 업무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본인은 그 동료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은 조언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점심시간이나 그런 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발탁될 일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 판단력이고 NCS 직업기 청력 중에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던지는데 저는 그 동료 피드백이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이런 데를 보면 뭔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즉시 피드백을 해줘라, 얘기를 해줘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답변들이 뭐냐면 퇴근 후에 아니면 나중에 해준다 이제 이런 게 안 좋은데 나중에 한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문제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직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시 해준다가 답변이었는데 그래도 뭐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뭐 한 95점 정도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던가요? 주변에서 저는 되게 독특하고 목소리가 좋고 목소리가 좋고, 네.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세요? 선생님들하고 반 친구들이 많이 해줍니다. 그럼 본인도 그 세 가지를 모두 인정을 하시나요? 네. 그럼 독특한 거는 뭐 때문에 독특하다고 하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경우도 재능 마켓이란 게 학생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좀 색다른 경험을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독특한 것, 그 다음에 목소리가 좋은 것, 자신감을 가지고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와 자신감으로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이제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 네. 뭐 주변에서는 어떤 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계에 꽂히면은 그것을 너무 몰입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몰입. 그럼 본인도 그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몰입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재능 마켓에서도 그때 이제 제가 사장 입장이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해드려야 하는 건데 만약에 못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압박감들도 있고 이제 일을 다 떠맡다 보면은 이제 그 일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랑 이제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제 과도하게 일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컨디션 조절을 되게 미숙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이런 평판이라는 질문은 본인을 좀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요. 잘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주변으로 듣는 그런 장점이 내가 얘기한 앞서 강조했던 장점과 일치된다면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단점 부분에서 몰입을 잘하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질문에 말리지 않고 본인을 끝까지 장점을 잘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현 씨의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국에서 30년 동안 혼자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누나 둘이 있으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피해 입히지 않으시려고 중국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없으신 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중국에 가게 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모두 다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모두 껴안고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면접장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게 이렇게 효율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면접용 답변으로 한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렇게 존경하는 바를 따라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LH에 입사하게 된다면 뛰어난 적응력으로 빠르게 회사와 친해지고 밝은 성격과 자신감으로 고객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뢰성과 직무에 대한 정확성,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현 씨, 우리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면접이라고는 이제 학교 학생회 면접밖에 봐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학생회 면접 때는 되게 버벅임 없이 청산유수처럼 되게 잘 말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면접 질문들의 수준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고 이제 제가 면접 3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할 때 면접을 보면은 제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격차를 느끼게 되면서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자, 아직 뭐 2학년인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또 취업 준비하면서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 되게 바라세요.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면접을 볼 때 사기업에 들어가면은 더 적합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주택 관련된 사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 여쭤주실까요? 주택 관련해서 다 건설회사죠, 뭐. 건설회사요? 네네. 그러면은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친구는 사기업 중에서도 뭐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물론 LH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아직 기업 분석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LH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아마 다른 답변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지함은 좀 느껴졌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그런 걸 원하시고 나는 아직은 잘 모르고 하는 게 솔직함이 느껴지면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러시면 좀 더 좀 풍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금 더 제가 이제 그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시행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짓는 걸 이제 건설사, 시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건설사들도 본인이 이제 직접 땅을 매입해서 개발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기업들은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리가 집을 지어서 국민들한테 이 집을 팔아서 어떤 이윤을 남긴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주거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때 내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사기업 쪽도 충분히 더 포커싱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는 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평하게 집을 조금씩 가지면서 편안하게 사는 어떤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공기업 쪽을 지원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성현 씨가 이 기업의 인재상에 맞게 잘 적합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H의 인재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뭐 독특이나 이런 창의성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성현 씨 아직 뭐 준비할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또 용기 내서 면사포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네. 네,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촌부터 조언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솔직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뭐 면사포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면접관으로 가서 볼 때 뭐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네. 정말 솔직한 건 본인 장점이에요. 근데 그게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심각하고 진지해가지고 이미 조직에 심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입을 왜 뽑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한 사람은 많은데 좀 덜 심각했으면 좋겠어. 너무 진지해. 투머치. 그래서 좀 밝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면접관 마음을 녹인다고 그랬는데 녹인 건 있었어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좀 녹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안 했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장점을 못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밝게 하려고 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막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외 선생님도 조언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 그 용어 선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넘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는 약간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르바이트는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한 건 좋은데 면접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본인한테 플러스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하지만 또 제가 또 굉장히 감동했던 단어는 초등학생 고객님께서 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야,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안 들인다. 예. 그래서 진짜 서비스 정신이 보통 있는 친구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좀 감동을 해서,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좀 놀랜다. 면접관들이 감동할 수 있으니까 단어 선정에 있어서 조금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어떤 식으로 부동산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까지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부터 약간 좀 감상에 빠진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면접장에서는 전 면접관한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건 안 좋다고 봐요. 네.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라고 빨리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좀 끝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약간 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본인이 넘치는 자신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네. 끝까지 그런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또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키워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본인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뭐 자신감, 준비성, 적응력 이렇게 있었고, 또 주변 사람에서부터 듣는 것도 독특하고 목소리나 자신감, 그다음에 본인이 잘한 거, 얘기한 거, 창의성,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그 할 말 얘기할 때 또 신의를 지키겠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줬거든요. 네. 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좀 내가 같은 어떤 그런 통일감 있게 역량을 좀 기억에 남게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면접장 안에서 다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조금 효과적으로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투인데요.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을 소개할 때 좀 명확한 말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이제 부정확한 말투들이 있었어요. 이런 네. 것들은 또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느꼈는데 중반부부터 목소리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해드릴 거, 목소리가 정말 좋고 발음도 정확해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별로 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네, 이거는 자기의 어떤 개성을 포기하고 면접관들이나 어른들께 잘 보이고 싶은 어떤 예의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기 사진과는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칭찬해주고 싶고, 보통 일자머리나 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멋을 내고 네. 싶어 하는데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세가 잘 유지가 됐다. 이 부분은 저는 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왔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2학년인데 또 네. 용기 내서 나온 건 아, 정말 또 대단합니다. 칭찬할 일이죠. 네. 네. 오늘 저희가 했던 그런 조언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꼭 어머니가 바라시지만 이제 성현 씨도 바라시잖아요. 꼭 원하는 그런 LH 입사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